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4학년 2학기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꺾은 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이야기를 통해 먼저 알아봅시다. 대다야, 이번에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잖아? 이 자료 같이 한번 봐줄 수 있어? 그래, 어디 한번 같이 볼까? 자료를 보니까 수진이 너가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했던 날수를 통계청 누리집에서 조사하여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먼저 무엇을 조사했는지 말해볼까? 응, 나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했던 날수를 조사했어. 좋아. 그럼 조사된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조사했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했지? 자, 그렇다면 그 외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세로에는 0부터 15까지의 수가 있어. 그리고 세로 눈금 한 칸은 1위를 나타내는구나. 가로에는 2013, 2014, 2015, 2016, 2017년도가 적혀 있어. 좋아, 잘했어. 그럼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한 날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볼까? 황사가 발생한 일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어. 그리고 2013년에 황사가 발생한 날수가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그와는 반대로 2015년에 황사가 발생한 날수가 가장 많아. 좋아. 자, 그럼 그래프를 계속 볼게. 전년도에 비해 황사가 발생한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언제야? 2014년이야.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황사가 발생한 날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때는 언제일까? 바로 2016년이야. 잘했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황사가 발생한 날수의 변화가 심할 때와 선의 기울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해볼까? 변화가 가장 심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선이 가장 많이 기울어졌어. 변화가 심한 때이기도 해. 그 외에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황사가 발생한 날수가 2016년에서 2017년에 3일 정도 늘어나서 2018년에는 13일 정도 될 것 같아.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황사가 발생한 날수가 2014년에서 2015년에 1일 정도 늘어났으므로 2018년에는 11일 정도 될 것도 같아. 좋아.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무엇을 또 어떻게 나타내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이 그래프는 수진이가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했던 날수를 조사하여 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야. 자, 그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두 그래프의 같은 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를 연도별로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예요. 가로에 2014, 2015, 2016, 2017년이 똑같이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점들이 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또 제가 보니까요. 2016년에는 황사가 발생하여 16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좋아. 그럼 두 그래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 가 그래프에는 세로 눈금이 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 그래프에는 물결선이 있고 물결선 위에로 15부터 시작합니다. 나 그래프의 세로 눈금이 물결선 위로 15부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 가장 작은 값이 15이기 때문이에요.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면 변화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좋아. 잘 대답했어. 그렇다면 그 외 꺾은 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가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2018년에는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다들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 잘 얘기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만. 자,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가 이용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수진아, 너는 뉴스나 다른 과목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를 본 경험이 있어? 나는 사회 시간에 도시 인구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를 물결선을 사용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 또 신문과 TV 뉴스에서 교통사고량의 변화와 수출액과 수입액의 변화를 물결선을 사용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를 본 적도 있고. 사회과 부도나 신문, TV 뉴스에서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가 사용된 경우와 관련된 자료를 더 찾아보도록 하자. 이야기 속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수일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지역에 눈이 온 날수를 연도별로 조사하여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가로에는 연도가 나타나 있고 세로에는 0부터 15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수는 날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눈금 한 칸은 1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내용을 찾아볼까요? 눈이 온 날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눈이 온 날수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눈이 온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몇 년인가요? 네, 2014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5일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눈이 온 날수가 2016년에 늘어났다가 2017년도에 다시 줄었으므로 2018년에는 다시 늘어서 5일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변화가 가장 심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선이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103쪽을 봅시다. 103쪽의 내용은 앞서 이야기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입니다. 두 그래프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전국에 황사가 발생해서 계속된 날수를 연도별로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또 가로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가 적혀 있고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가 그래프는 세로 눈금이 0부터 시작하고 나 그래프는 물결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 그래프와 같이 물결선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가 그래프에 비해 변화하는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한 가지씩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잘 만들어 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수학 익힘책 68쪽에서 69쪽의 문제를 풀어보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 풀고 나서 수학 익힘 영상으로 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